최적화일치로입니다. 봉제공장 품질관리 24부작 시리즈 중 21번째 내용입니다. 혹시 출고 직전에 품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품질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흔들림을 AQL 기준과 파이널 출고 검사 절차로 어떻게 통제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은 늘 바쁩니다만 바쁜 것과 품질 문제 없이 출고가 안전한 것은 다릅니다. 납기 압박이 강해질수록 마지막 단계에서 기준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AQL이라는 언어로 바이어와 공장을 같은 기준 위에 올려놓고 파이널 출고 검사를 재현 가능한 절차로 고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보면 아래 3가지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첫째, AQL 2.5를 이론과 숫자로 이해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샘플수, 합격 불합격 판정으로 즉시 결정하는 기준이 정리됩니다. 둘째, 파이널 출고 검사가 검사자의 감이 아니라 체크포인트 판정 격리 제작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정리됩니다. 셋째, AQL을 통과했는데도 출고 보류가 나는 원인을 불량 등급, 불량 종류, 재발 방지 관점에서 분석하여 대응 기준이 세워집니다. 본 영상의 순서입니다. 1. AQL의 정의와 품질 관리의 위치. 2. AQL 샘플링의 핵심 구조. 3. 불량 등급과 불량 종류. 4. 파이널 출고 검사 절차. 5. AQL과 파이널의 연결. 6. Q&A 5가지. 7. 결론. 1. AQL의 정의와 품질 관리의 위치. AQL은 허용 품질 수준입니다. 대량 생산 공장의 출고 가부를 판단하는 검사에서는 전수 검사는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력, 비용이 감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샘플링 검사가 기본 구조가 됩니다. AQL은 그 샘플링 검사에서 허용 가능한 불량의 범위를 숫자로 고정하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QL은 불량을 허용하자는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생산과 품질의 대화를 감정이나 주장으로 끌고 가지 않고 동일한 판정 언어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바이어는 납기와 판매 리스크를 통제해야 하고 공장은 생산성과 비용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 충돌 지점에서 AQL은 품질의 판단을 개인이 아니라 기준이 하도록 만드는 장치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AQL을 불량률 %로만 단순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AQL 2.5를 100장 중 2.5장 불량 허용으로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실무에서는 로트 사이즈가 있고 샘플 수가 정해지며 그 샘플에서 허용 개수와 불합격 개수가 결정됩니다. 즉 AQL은 비율 감각이 아니라 샘플링 판정 체계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품질 관리의 위치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생산 공정의 불량을 줄이는 것은 공정 관리의 영역이며 출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판정 관리의 영역입니다. AQL은 판정 관리의 핵심 기준으로 기능합니다. 파이널 출고 검사는 그 판정 관리의 마지막 관문입니다. 2. AQL 샘플링의 핵심 구조. AQL 검사는 샘플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로트라는 단위가 기준이 됩니다. 로트는 같은 조건에서 생산된 묶음입니다. 동일 스타일, 동일 컬러, 동일 오더, 동일 공정 조건으로 구성된 단위가 로트가 됩니다. 로트 정의가 흔들리면 샘플링의 의미도 흔들립니다. 로트가 섞이면 불량의 원인이 추적되지 않습니다. 샘플링의 첫 단계는 샘플수 결정입니다. 로트 수량에 따라 샘플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검사 수준과 AQL 값을 합의하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중요한 것은 우리 공장이 몇 장을 뽑을 것인가가 아니라 그 샘플에서 불량이 몇 개 나오면 불합격으로 판정되는가입니다. 이것이 합격 불합격의 경계선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검사 항목의 정의입니다. 봉제는 분량이 매우 다양합니다. 봉제 상태, 원단 결함, 오염, 색상 차이, 부속 부착, 마감 상태, 치수 편차가 대표적입니다. 검사 항목이 불명확하면 같은 제품을 보고도 검사자마다 판정이 갈립니다. 그러면 AQL은 있어도 운영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불량 판정입니다. 이때 불량은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을 분리하지 않고 단순히 불량 개수만 세면 치명 불량 1개와 경미 불량 1개가 같은 일로 카운트됩니다. 그러면 AQL 기준이 품질 리스크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AQL 운영은 반드시 불량 등급 체계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5번째 단계는 결과 판정입니다. 샘플 검사 결과가 기준을 넘으면 해당 로트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불합격은 곧 출고 불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는 원인 분석, 격리, 재검, 재작업, 재발 방지로 연결됩니다. 즉 AQL은 숫자에서 끝나지 않고 후속 프로세스로 이어져 진행됩니다. 3. 불량 등급과 불량 종류. 불량을 관리할 때는 반드시 등급과 종류를 분리해 보아야 합니다. 등급은 리스크의 크기입니다. 종류는 발생 원인의 패턴입니다. 등급은 통상 치명, 중대, 경미로 구분됩니다. 치명 불량은 안전, 법규, 기능에 직접 영향을 주거나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결함을 의미합니다. 중대 불량은 외관 내구 착용성에서 고객 불만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함입니다. 경미 불량은 사용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미관 또는 완성도에 영향을 주는 결함입니다. 봉제 공장에서는 불량 종류가 매우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면 봉제 불량, 땀수 불량, 퍼커링, 시접 불량, 상침 흔들림, 봉제선 비틀림, 스티치 끊김, 되돌아받기 불량이 있습니다. 원단 불량, 올풀림, 스네그, 직조결함, 염색 얼룩, 피놀, 원단 오염이 있습니다. 부속 불량, 단추 위치 불량, 지퍼 작동 불량, 스냅 파손, 라벨 부착 위치 불량이 있습니다. 치수 불량, 총장, 가슴, 허리, 소매, 밑귀 등 규격 편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실무 핵심은 불량 종류를 등급으로 매핑하는 것입니다. 같은 오염이라도 위치와 크기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같은 치수 편차라도 허용 공차를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집니다. 이 매핑이 되어야 AQL 판정이 일관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재발 방지 관점입니다. 불량을 단순히 걸러내는 것만으로는 품질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불량 종류를 모아보면 특정 공정, 특정 작업자, 특정 설비, 특정 자재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보입니다. 이 패턴이 보일 때 개선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AQL 운영은 불량 데이터의 구조화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AQL은 샘플링 판정 기준이고 불량 등급, 불량 종류 체계는 그 판정의 정확도를 올리는 장치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 AQL은 문서로만 존재하고 현장은 흔들립니다. 4. 파이널 출고 검사 절차. 파이널 출고 검사는 모든 생산 공정이 완료된 후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되는 검사입니다. 2단계에서 제품은 시장으로 나가고 브랜드의 신뢰로 연결됩니다. 파이널이 흔들리면 그 앞의 공정이 아무리 잘 관리되어도 결과가 무너집니다. 파이널 출고 검사의 기본 구조는 4단계로 고정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첫째, 시각적 검사입니다. 외관을 봅니다. 봉제 상태, 오염, 색상 차이, 마감 상태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기준은 사양서와 승인 샘플입니다. 승인 샘플과의 비교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측정 검사입니다. 치수는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총장, 가슴, 허리, 소매 등 핵심 치수 포인트를 정하고 측정 방법을 표준화해야 합니다. 측정 테이프 위치, 당김 강도, 평면 정렬이 달라지면 같은 제품도 다른 수치가 나옵니다. 셋째, 기능 검사입니다. 단추, 지퍼, 스냅의 작동을 확인합니다. 기능성 의류라면 방수, 통기, 내구 등 성능 확인 항목이 추가됩니다. 넷째, 최종 평가입니다. 앞의 결과를 종합하여 출고 가능, 보류, 불합격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결정 기준은 개인 판단이 아니라 AQL과 불량 등급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파이널 출고 검사에서 현장이 자주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검사는 했는데 격리가 약한 경우입니다. 불량품과 양품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재포장 과정에서 혼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파이널은 반드시 격리 동선, 표식, 재작업 라인, 재검 라인을 함께 운영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기록입니다. 파이널은 출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단계입니다. 언제, 어떤 로트에서 어떤 불량이 몇 개 나왔는지 기록되지 않으면 클레임이 들어왔을 때 대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품질의 보험입니다. 5. AQL과 파이널의 연결. AQL과 파이널 출고 검사는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AQL은 샘플링 판정 기준이고
파이널은 출고 직전 최종 판정 절차입니다. AQL을 통과했다고 해서 파이널이 자동 합격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QL은 통계적 판정이고 파이널은 실제 출고 리스크를 확인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AQL은 통과했는데 파이널에서 보류가 발생합니다. 이때 원인은 주로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AQL 샘플링이 로트의 리스크를 대표하지 못했을 가능성입니다. 로트 정의가 섞였거나 샘플링이 편향되었을 수 있습니다. 둘째, 불량 등급 기준이 파이널에서 강화된 경우입니다. 즉, AQL에서는 마이너로 분류되던 항목이 파이널에서는 메이저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준의 불일치입니다. 셋째, 파이널에서만 확인 가능한 항목이 존재합니다. 포장 상태, 라벨 조합, 어소트 구성, 부속 기능 같은 항목은 파이널에서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따라서 출고, 보류를 줄이는 운영 설계는 기준의 일치에서 출발합니다. AQL 기준, 불량 등급 기준, 파이널 판정 기준을 한 장의 문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자가 바뀌어도 판정이 동일하게 나오도록 사진 기준, 허용 공차, 대표 불량 사례를 축적해야 합니다. 또한 불량 방지하는 파이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파이널에서 반복되는 불량은 이미 공정에서 관리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파이널 불량 데이터를 공정별로 역추적해야 합니다. 예컨대 오염 불량이 많다면 포장 전 보관 구역 핸들링 동선, 검사 테이블 청결 기준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치수 불량이 많다면 재단 마킹, 봉제 공정의 당김, 프레스 수축 영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봉제 불량이 많다면 작업자 스킬, 가이드 장치, 바늘실 조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AQL은 품질 판정의 문턱이고 파이널은 출고의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두 단계는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하나의 출고, 품질 시스템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6. Q&A 5가지. 첫 번째 AQL은 결국 불량을 허용한다는 뜻인가요? AQL은 불량을 허용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전수검사가 현실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대량 생산 환경에서 샘플링 검사로 출고 리스크를 통제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즉, 불량을 방치하는 장치가 아니라 판정을 객관화하는 장치입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협의가 감정과 주장으로 흐르고 출고 결정이 일관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AQL 2.5를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면 좋나요? AQL 2.5를 단순히 100장 중 2.5장 허용으로만 이해하면 운영이 흔들립니다. 로트 수량에 따라 샘플 수가 정해지고 그 샘플에서 허용 개수와 불합격 개수가 결정됩니다. 현장에서는 샘플 수와 합격, 불합격 컷이 핵심입니다. 이 컷을 기준으로 출고 여부가 결정됩니다. 세 번째 파이널 출고 검사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격리와 기록이 가장 많이 누락됩니다. 불량품과 양품이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으면 혼입이 발생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가 기록되지 않으면 클레임 대응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파이널은 검사 자체보다 격리 재작업 재검 기록까지 포함한 절차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AQL을 통과했는데 파이널에서 보류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로트 정의가 섞이거나 샘플링이 편향된 경우, 불량 등급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파이널에서만 드러나는 조합 기능, 포장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QL 기준, 불량 등급 기준, 파이널 판정 기준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연결되면 보류는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 불량 방지안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세우면 좋나요? 파이널에서 나온 불량을 공정으로 역추적해야 합니다. 불량 종류를 등급과 함께 기록하고 반복 항목을 공정별로 묶어 원인을 좁혀야 합니다. 오염이면 동선 청결 보관, 치수면 재단 봉제 당김 프레스 수축, 봉제면 가이드, 바늘, 실작업자 스킬로 분해하여 조치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이 방식이면 불량 방지안이 선언이 아니라 실행으로 연결됩니다. 7. 결론. 오늘은 AQL의 정의와 의미, 그리고 최종 파이널 출고 검사가 어떤 구조와 절차로 진행되어야 출고 리스크가 줄어드는지 설명드렸습니다. AQL은 샘플링 검사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객관적인 숫자 기준으로 판정하기 위한 품질 관리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검사자의 경험이나 감각이 아니라 로트 단위에서 출고 가능 여부를 동일한 언어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파이널 출고 검사는
이 AQL 기준을 출고 직전 단계에서 다시 적용하여 실행하는 검사 절차입니다. 파이널은 AQL과 다른 검사가 아니라 AQL 기준을 실제 출고 제품에 적용하여 최종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즉, 파이널 검사에서도 AQL 기준은 그대로 사용되며 샘플수, 합격, 불합격 판정, 불량 등급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AQL이 판정 기준을 세운다면 파이널 출고 검사는 그 기준을 바탕으로 외관, 치수, 기능, 포장 상태를 포함한 실제 출고 리스크를 확인하고 출고 여부를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서 AQL 통과가 곧바로 출고 완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AQL 기준을 적용한 파이널 검사에서 격리, 재작업, 재검 기록까지 포함한 절차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어야 출고가 확정됩니다. 결국 출고 품질이 안정되는 구조는 AQL로 기준을 세우고 파이널 출고 검사에서 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불량이 발생했을 경우 격리와 기록을 통해 재발 방지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AQL과 파이널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출고, 품질 관리 시스템 안에서 기준과 실행으로 연결된 구조입니다. 이 연결이 고정될 때 출고 판단은 흔들리지 않고 납기 압박 속에서도 출고되는 제품의 품질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다음 22번째 내용에서는 리포트 작성, 일간, 주간, 월간, 스타일별, 라인별 내용 공유의 기준과 실무 구조를 확인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관리의 깊은 지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